술이란 말 했을 때 여러분이 뭔가 이상해, 찜찜해, 뭐 밟은 것 같아. 술 먹으러 갔는데 술이 모자라, 뭐 그런 느낌? 근데 성과관리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당하고도 있고 가해도 하고 있어요. 특히 자녀한테는 가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올해 수능 보신 자녀분 두신 분 계십니까 혹시? 통상적으로 학부모가 되면은 초딩 고학년부터 애 이제 진로를 고민해요. 아 얘를 스카이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중학교 보내려고 그래요. 중학교 가면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특목고 해요. 명문대 보내려고. 고등학생 돼봐요? 죽었어요 이제 애들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 자녀 계신 분들이 이제 들 겁니다. 아닌 분들은 강한 경험 생각해보세요. 고등학생인데 밤에 책을 보고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칭찬하네요. 앉아 있는구나요. 그 중요한 건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신 좋아야 돼. 내신 잘 나왔어.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수능 잘 봐야지. 수능 잘 봤어. 만족합니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수능 결과 나와도 입학해야지. 좋은 학교에 좋은 학과에. 그럼 입학을 했어. 끝날 것 같죠? 안 그래요. 요즘은 스카이 인문계 나와도 망해요. 취업 안 돼 잘. 실제 그런 케이스 많아요. 그 정도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모 입장에서는 들어갔다 중요한 게 아니라 무사히 졸업하고 큰 기업 들어가는 경기직 되는 게 또 이 목표예요. 그때까지 또 닥달거려요. 일할 때부터 연애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그럼 입사했어요. 그만둡니까? 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여기서 또 승진해야지.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한 30년은 계속 뭐합니까? 닥달해요. 하는 얘기로.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카이 가려면은 수험생 중에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걸 우리가 지금 강요하는 거 언제부터? 중학생 때부터. 거기를 살리면 사학비도 보내. 특목고 한 1년에 1,000만 원 넘어요. 그것도 보낸단 말이에요. 마다하고. 과외도 보내고. 이런 과외도 해봤어. 결혼할 때는 뭐 지와 반지하에 살 때, 지와 살 때 괜찮아. 그래도 좋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3년 뒤, 2년 뒤에요. 집사님 물어봅니다. 2년 뒤에도 반지하 살래? 저는 시작이 반지하예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 그랬어요. 땅을 내려보고 싶다. 해줄게. 그게 쉽습니까? 2년마다 어떻게 돼요? 전세, 집이 커지든 지상으로 올라가든 아파트로 가든 가야 돼. 근데 그거를 무리수로 생각 안 하고 알았어 열심히 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18평 아파트 24평 그 다음에 또 30평 또 차도 마찬가지예요. 3년 뒤에도 계속 이거 모닝 탈래? 그럼 반 죽죠. 아파트라도 타야지. 그걸 무빙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냈지네 여기 계신 분들. 그 어려운 거를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과관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 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 대신해서 중요한 그 계약을 해야 되는 곳에 가야 돼. 근데 차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에쿠스급이 있고 아반떼가 있어. 근데 얘는 내비게이션이 있고 얘는 내비게이션이 없어. 근데 난생 처음으로 가야 되는 곳이야. 근데 핸드폰도 없어. 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차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선택해보세요. 이참에 한번 타본다. 근데 중요한 계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가야 돼. B 또 A 아예 안 간다. B 대부분은 이쪽을 선호해요. 내비게이션 있는 걸 되게 선호해요. 왜? 처음 가니까. 물론 승차감으로 보면은 후졌겠지만 목적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안심이 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내비 없이 차 운전합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이 좀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비가 왜 좋냐면은 요즘 내비는 아파트라도 해도 정문 후문 우리 저기 뭡니까 약속 동차점이 지하철역이면 어떻게 돼? 출구번호까지도 나와요. 꼭 집어야 돼. 정확해. 그 다음에 중간에 이탈리면 뭐합니까? 삑삑 거려 이거 그죠? 근데 또 걱정하지 말래. 대칭만 나와요. 끝나면 뭡니까? 수고했대. 그리고 과속 평균속도 뭐 이런 게 나와. 요즘 연비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있으니까 큰 도움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이렇게 해보면 더 많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성과관리 관점에서 봤을 때 가해자도 해봤고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배우자한테 방해도 받고 또 일상생활에서 내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안락함은 둘째 편리함을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성과관리의 의미는 사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가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가해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회사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성과 관리는 그 급은 아니에요. 0. 몇 프로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30년 동안 책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여러분한테 의사 몇 개요? 뭐 3년 다니실래요? 5년 다니실래요? 근데 자녀는 그 부모 관계를 끊을 때까지는 계속 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배우자 입장에서 요즘같이 불황이면 어떻게 돼? 투자비를 하려고 그래요. 통된 얘기를 하면은 이 직장을 잡으려고 여러 군데 다녀요. 요즘 같은 불황이면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는 다 없잖아요. 그죠?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듯이 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비게이션 또는 그 우리 배우자한테 내가 최선을 다했던 거, 그 다음에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강조했던 거, 그거보다는 좀 덜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리고 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창업주예요. 여러분 자본가예요. 사업을 해요. 그 입장에서 성과 관리에 대해서 강요나 또는 그것을 위한 도구를 쓰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근데 여러분이 왜 성과 관리에 경기를 일으키냐면 뭔가 불편해, 부당한 것 같고 표하지 않은 것 같아. 그 요소만 덜어내면은 정말 좋아요. 저는 아쉽게도 성과 관리에 빡센 데서 근무했어요. 말도 안 돼. 근데 해내야 돼. 뭐 요즘 그런 얘기는 안 통하는데 그 삼성 다닐 때 소원이 뭔지 아세요? 당일 근무해요. 오늘 출근해서 오늘 퇴근. 대부분 새벽에 나가서 그 다음날 들어가. 퇴근 시간 기준 간단해. 막차 몇 시니? 몇 시입니다. 알았어. 그때까지 해. 휴일날. 금요일날 일주고 월요일 아침에 자려보지. 근데 중간에 점검하고 싶대. 선택권을 줘요. 토요일날 일할 볼까? 일요일날 볼까? 또 휴일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 휴일만큼은 깔끔하게 일하자. 9시, 6시 퇴근이다. 이때만큼은 야간 안 한다. 그렇게 1년에 수십 번을 해요. 뭐 그런 데도 있어. 그런 쪽을 생각하시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시는 아니고요. 성과 관리라는 것은 해볼만 해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공이란 관점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부과된 목표를 달성하는 거, 찍거나 그 이상으로 가는 거. 근데 목표치가 어느 순위냐는 나중 문제. 중요한 건 목표점은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강요하잖아요. 이걸 당하고도 해내잖아요. 항상 우리는 목표점, 도달점을 찍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목표치를 찍는 거는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예요. 그게 어느 수준이냐가 이제 문제지 목표치 자체가 없는 그 경영이라는 것은 활동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장 누구도 안 해요. 이 회사가 내년도에 똑같은 성과 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올해 지나보니까 자기들 성과 좋았죠. 그럼 재작년에 적절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누구도 몰라요. 다만 최선이에요. 여성 입장에서는 배우자 선택할 때 보장 내주잖아요. 그죠? 개런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최선한 거죠.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기 사업을 하면 아주 쉬워요. 목표는 탑다운이에요. 탑다운. 예를 들게 대한민국 국민이 목표 정합니까? 아니에요.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 철학이라는 걸 보면 목표를 정하고 대선에서 승리해서 그거를 목표로 삼아요. 우리 의사 상관이 없어요. 다만 선거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 뿐이죠. 누가 되든 간에.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회사의 세 가지 목표와 리더십과 조직 문화는요 탑다운이에요. 그게 싫으면은 그 조직이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그게 마음 편해. 하루라도. 그게 아니라면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 목표는 탑다운이고 리더십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인데 자녀가 대들어. 야, 우리 집은 이래서는 안 돼. 아빠 말 들어. 강요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내가 이 회사 망하면 요즘은요 회사의 그 법인의 대표들은요 형사상, 민사상 무한책임이에요. 민사상 무한책임은 무한한 재산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임원대회는 보험 들어줘요. 민사 그 배상에 대한 그 책임 보험을 들어줘요. 그 정도 지금은 되게 살아는 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책임감 있는데 권한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목표와 리더십과 조직 문화는 탑다운이다. 그 자체가 부당한 건 아니다. 오히려 좋아요. 내려주라 차라리 요거 하면 되죠?
이게 외국계 스타일이에요. 외국계 회사가 저기 뭐냐면 명확해. 목표가 뭐래, 측정 방법이 뭐래. 그에 따라 척도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 보상이 이렇게 나간대.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1년 전에. 그 1년 뒤에 보고대로 측정을 해요. 그거 너무 좋아. 근데 또 많은 기업에서는 나 믿지? 나만 따라와. 그게 IMF 이후로 깨져버렸어요. IMF 이후로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과 관리라는 건 말 그대로 관리예요.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이에요. 지속.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가야 되는 거고 1년 내내고. 근데 이게 부서장 입장에서는 불편해. 1년 내내 신경 써야 돼. 부서 입장에서는 좋아. 1년 내내 지원받는 거예요. 목표만 탁 주고 1년 뒤에 보자 이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처럼 야 너무 지금 과속이다. 너무 이탈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속도 줄고 있어. 시간 줄고 있어. 뭐 이런 피드백도 해주고 틀리면은 경로 새롭게 해주듯이 코칭해주고 그럼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 평가할 때 야 너는 이거 해보니까 요거 나왔는데 이러면 등급 낮은데 그렇게 했니?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이제 당한 사람 있잖아. 그럼 진정 얘기해야지. 잘못 가고 있으면. 야 그걸 내가 하면 속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대리지. 내가 과장이지. 아니 목표를 적게 주거든요. 뭐 이렇게 서로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려면은 성과 관리라는 그 근본적인 의미 자체는 지속적인 개념이에요. 1년 내내 그리고 퇴직할 때까지 쭉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직장인 내가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알잖아요. 가이드 받고 당해도 받고 내비게이션에 우리 익숙하잖아요. 우리 팀이 있으면은 이런 얘기 뭐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고성과자면 그게 썸이 돼서 조직이 고성과가 되고 조직 고성과면 사업부고 그게 회사예요. 회사 자체는 없어요. 여러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와요. 연말에 되면 CEO가 항상 일관해요. 자기들 다 잘했대. 영업하는 사람들 모두 부서가 나 S등급 주세요. A등급 주세요. 저 잘했어요. 근데 회사 적자야.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여러분 영업 쪽에서도 고가 SA 등급 나왔죠.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 받았어. 근데 그게 뭐예요? 적자예요. 그죠? 물론 영업이익은 많이 남았어. 근데 비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적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CEO 입장에서는 너는 흑자인데 너는 잘했다고 해도 회사는 적자냐. 이 논리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